어벤져스 전략회의 6월 15일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특집으로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지금 굉장히 우리 자유우파 지지자 분들 중에서는 적어도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면 이재명은 총선 전에 이미 좀 큰 집에 가 있을 거라고 다들 그런 정도 기대는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중간중간에 유창훈 같은 사람도 나타나고 재판 질질 끌다가 나중에 1심 판결도 안 하고 사표 내고 도망가는 강규태 같은 판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조국이 2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고 이재명이 구속이 됐던가 아니면 선거법 1심 판결이라도 빨리 나와서 그랬다면은 총선 결과도 바뀔 수 있지 않겠는가. 예.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많이 지쳐가지고 아이고 그거 하나도 해결 못하고 뭐하냐, 좀 무능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질타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요 며칠 진행되는 거 보면 그래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고 완전히 물 건너간 게 아니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 변호사님, 일단 그 문제 관련해서 총평 좀 해주시죠. 네. 한마디로 이제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 중에 진짜 이제 지친 분들이 많아요. 네. 왜 아직 이재명 하나게 못 잡아냈느냐, 그렇죠. 이런 데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네. 그러면 저는 뭐라고 답하느냐? 음. 저희보다 이재명이 더 지칩니다. 제가 여기 재판 한번 많이 가잖아요. 네. 정인신문에 2-3시간 앉아 있으면 허리도 아프기 진짜 힘듭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3번 재판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한 번 하면 어떨 때는 7-8시간도 있거든요. 네. 그럼 이게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냐? 우리 국민도 힘들지만 저는 이재명 측은 이게 우리보다 100배, 1000배 힘들 거다. 이걸로 좀 위안을 삼자. 네. 이 생각도 들고, 저는 계속 변호사가 누가 오는지 계속 변호사비를 추적하고 있어요. 계속. 아마 이제 왜 재산이 대부분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7명 내놨잖아요. 네. 앞으로 누가 오는지 계속 변호사비 얼마 신고했는지 이거를 추적하면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힘들 거고, 그다음에 체력적으로도 힘들면서 요즘 이재명 보면 멘탈이 네. 상당히 붕괴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화영 1심 선고 나기 전에 이재명과 난 후에 이재명, 그 비포 애프터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멘탈이 좀 나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오늘 그 두 번째 주제로 한번 좀 다뤄볼까 합니다. 자, 오늘 3가지 살펴보겠는데요. 네, 그 강규태 부장판사의 사실상 직무유기에 질질 끌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1심 선고가 9월에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확실시됩니다. 9월에 있을 것 같고, 또 위증교사 검사 사칭, 요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9월에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9월에 이재명이 쌍코피가 터질 수도 있다. 이재명이 쌍코피 터질 수 있다. 요거 일단 좀 첫 번째로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정욱 변호사께서 오늘 양형 기준 해갖고 예상되는 이재명의 형량, 이것도 오늘 좀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재명의 형량. 두 번째는 어저께 공직선거법 재판이 있었어요. 공판이 있었는데 거기 출석하면서 이재명이 이화영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 한마디씀 해달라 그러는데, 우리 언론을 완전히 도매급으로 다 모아서 검찰의 애완견이다, 이런 극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 얘기하면서 왜 언론을 애완견, 검찰이 그냥 던져주는데도 넙죽넙죽 받아먹기만 하고 합리적 의심조차도 못하는 이 돌대가리들이다 하면서 몇 가지 근거를 댔어요. 근데 그 이재명이 들이민 게 그게 또 헛소리 아니에요.
왜 헛소리인지 오늘 한번 좀 따져보고요. 마지막으로 그동안 조용했던 김기현 전 대표께서 등판을 해갖고 내가 반 한동훈의 깃발을 들겠다. 예? 반 한동훈의 깃발을 들겠다 하고 나섰는데 이 뭐 또 어찌된 영문인지 그것도 한번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서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한성진 재판장 어제 공판이 있었죠. 예. 공판이 있었는데 이 향후 재판 일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몇 개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이재명 공직선거법 이게 격주에 한 번씩 금요일만 해요. 그러니까 어제가 금요일 아니에요. 그래서 6월 14일. 그러면 14일 후가 언제예요? 6월 28일에 마지막 증인 신문을 하겠다. 그리고 또 14일 후인 7월 12일에 서증 조사를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 기일은 안 잡혔어요. 그 다음 기일은 안 잡혔는데 그 다음 기일에 결심 공판을 하겠다. 결심 공판은 검찰이 구형을 하고 이제 최후 변론, 최후 진술을 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선고가 있는 거죠. 한 달 정도 있다가. 근데 이게 법원 여름 휴정기가 언젠가 그 7월 말 8월 초에 그 휴정기가 있더라고요. 한 2주 정도. 그래서 올해 언젠가 제가 그 확인해 봤더니 7월 29일에서 8월 9일까지더라고요. 그러면 7월 12일에 서중조사 마치고 결심을 14일 후인 7월 26일에 하면 되겠어요. 충분해요. 26일 하고 그래서 뭐 9월 초 정도에 이제 선고 공판을 하는 뭐 이런 정도의 일정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마 이제 언론에는 뭐 8월 16일이나 23일 네. 그때가 이제 그 마지막 아닌가. 그거는 이재명 변호인 측에서 그렇게 주장했더라고요. 예, 뭐 그게 이제 뭐 약간 차이긴 한데요. 네. 실제 그 요즘은 재판 순서가 네. 정인 신문부터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서류 증거, 예. 서정 조사하고요. 서중 조사.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피고인 신문을 해요. 마지막에 예, 이재명에 대해서 예. 피고인 신문. 피고인 신문. 예. 같은 날은 이제 그 검사가 구형을 하고, 예. 그다음에 그 변호사가 변론하고, 그게 그다음에 마지막 최종 진술을 이재명이 하죠. 그 같은 날 그냥 다 같은 날에 이루어진 거죠. 피고인 신문하고 이제 검찰의 구형, 최후 변론, 최후 진술. 예, 이게 그건 이제 하루만 되고. 하루에. 그다음에 그 서류 조사도 하루면 돼요. 네. 이미 서류가 다 제출돼 있고 네. 중요 내용을 검사가 쭉 고질해 줍니다. 따라서 이제 그 뭐 재판은 거의 끝났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보통 8월 구형에 9월 선고다. 이렇게 그 보고 있고. 네. 근데 위정 교사도 똑같아요. 위정 교사도 이제 7월 8일 날 정의 신문이 끝나요. 아, 위증교사 7월 8일에 마지막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그것도 서류 조사, 네. 그다음에 그 구형. 아. 그래서 이제 그 9월 달에 둘 다 이게 놓을 수 있다. 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래도 요 선거법이 조금 더 일찍 나올 수는 있겠네요. 예. 근데 10일 이제 차예요, 지금. 결심 공판을 그 이제 7월 제가 아까 말씀드린 7월 26일에 할지 아니면 뭐 그 이제 여름 그 그거 휴정기 8월 8월 16일에 할지 뭐 23일까지 갈 필요는 없을 예. 것 같고 뭐 늦어도 8월 16일에는 하지 않을까 싶고 예. 그럼 9월 중에 이제 하는데 그 위증교사도 요때 그 여름 휴정기는 피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선거법 나오고 위증교사 나오고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뭐 오늘 좀 이렇게 예상 그 형량 한번 좀 쭉 설명해 주시죠. 그거는 이제 그 제가 기준표를 네. 보내드렸는데 네. 요즘은 이제 그 법에 정해진 대로 네. 법에는 이제 워낙 두리뭉실하게 돼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살인죄도 사형 무기 5년 이상 이래 돼 있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좀 더 세분화합니다. 그걸 이제 그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표를 만들어요. 이건 양형 이제 기준표. 판결문에 네. 그 언급을 해야 돼요. 판결문에 적어야 돼요. 네. 판사가. 근데 그 지금 우리
허위사실 공표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당선 목적이거든요. 음, 상대를 낙선시킬로 이준석이처럼 그렇죠. 하면 이게 또 다른 기준이 돼요. 그건 좀 무거워요. 음, 근데 이거 저 노잖아요. 음, 유형. 저게 그 당선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이재명은 네, 허위사실 당선 공표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는 거죠. 네. 저게 그 기본이 네, 징역이냐 벌금이냐 선택을 하거든요. 예, 징역형은 이제 10개월 이하. 그다음에 10개월 이하. 벌금으로 선택하면 예. 200에서 800이 기본입니다. 아, 200에서 800.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때 그 저기 경기도지사 시절에 친형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적 없다. 2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벌금 300만 원. 300이죠. 그래서 저게 딱 저기에 해당되네요. 그렇죠. 예, 예. 근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감경되면 100m로 갈 수 있어요. 70만 원. 그다음에 가중되면 500만 원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감경 가중 요소를 적어왔잖아요. 그렇네요. 저게 중요합니다. 네. 저게 해당되는 거 한번 보자고요. 예. 감경 요소 중에 압력에 의해서 소극적으로 가담했다. 이게 원래 김진성 씨입니다. 위정교사. 예. 위정교사 할 때 김진성 씨는 소극적으로 가담했잖아요. 소극적 가담인데 이거는 그 김문기 모른다. 그다음에 그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그 용도 변경해 준 거다. 소극적 범행 가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없죠. 예. 그다음에 정도가 약하다 말이 안 되고 예. 특히 중요한 게 세 번째 전파성이 낮다. 예를 들어 이게 한두 명한테 허위사실 행가하고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또는 방송에서 하면요. 방송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남시장 재직 중에 김문기 몰랐다. 방송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두 차례인가 그래요. 감경 요소가 없고요. 네. 근데 이 가중 요소를 보십시오. 네. 허위사실이 선거 국민의 판단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준다. 그렇네요. 그때 대장동 자기는 싹을 자르려고 김문기 몰랐다. 그다음에 김인섭 씨 숨기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영향을 주죠. 네. 그다음에 또 중요해.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이게 그러니까 대선이 3구 대선 있던 재작년 1월에 방송에 나와서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원래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뭐 몸통 만들 때 커피 한 잔 주고 야 네가 뭐 이러고 있잖아. 예. 그런 게 임박하잖아. 그렇죠. 그럴 때 가중합니다. 가중이네요. 그다음에 이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쥐고 높고 크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 가중 요소는 있어도 네. 감경 요소는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기본만 가도 200에서 800이고 기본이. 저는 가중해야 된다 보는데 예. 근데 문제는 이게 하나의 범죄일 때죠. 네. 중요한 게 두 개를 저지르면요. 예. 2분의 1씩을 또 가중합니다. 그러니까 김문기도 유죄가 나오고 그렇죠. 국토부 백현동도 유죄 나오면 네. 저게 2분의 1씩 다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감경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측은 둘 다 무죄 받거나 아니면 이게 최소한 하나를 무죄를 받고 네. 그다음에 감경으로 가야 70만이 나오는 거예요. 둘 다 만약에 김문기도 유죄, 김문기 유죄. 국토부 유죄 넣으면요. 네. 저 2분의 1 되잖아요. 네. 그럼 이게 감경해도 105만 원부터 450만이 됩니다. 105만이잖아요. 70을 2분의 1하면. 그렇죠. 따라서 저는 둘 다 유죄가 넣으면 이게 방법이 없다. 하나 무죄 받고 하나 유죄 넣어도 감경 받기는 쉽지 않다. 예. 그럼 이게 이재명이 사는 유일한 길은 둘 다 무죄 외에는 어렵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서정욱 그 여기 어벤져스 법정 판사님의 이 선고량 한번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 가중으로 가서 네. 500 벌금은 갈 것 같아요. 벌금 500. 아니 500에서 한 개면. 근데 저는 둘 다 유죄 넣을 거거든요. 둘 다 유죄 그럼 아니에요? 이분은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7, 800. 벌금 7, 800. 예. 우리 서정욱 판사님의 그게 합리적이에요. 예. 가장 합리적이에요. 예. 둘 다 유죄고 예. 그다음에 가중이 되면 지금 반성도 안 하잖아요. 예. 이게 저는 이렇게 놓으면 무난하게 놓은 거다. 그렇죠. 그 반성도 전혀 안 하니까. 그렇죠. 예. 벌금 7, 800. 네. 아. 자기들도 그 변호인들도 제가 네. 한 명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자기들도 그 무죄를 다 못 받으면 예. 위험하다. 둘 다. 예. 김문기, 둘 다 무죄 받아야지. 김문기, 백현동 둘 다 무죄를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무죄가. 그러니까요. 근데 아니 우리가 그거 봤잖아요. 김문기 씨는 호주 뉴질랜드 9박 11일 동안 같이 갔고 골프 치러는 이재명, 김문기, 유동규 딱 셋이 갔잖아요. 근데 그때 카트를 2대를 몰았는데 유동규가 단독으로 한 대를 몰고 이재명을 딱 태우고 김문기 씨가 카트 몰고 낚시하러 갈 때는 유동규는 안 갔는데 또 김문기 씨는 갔어요. 그리고 그때 뭐 호주인가 뉴질랜드 어디 식당에서 앉아있는데 거의 마주보고
있는 그 사진까지 찍혔잖아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이제 그 부장 판사가 대충 정하면 따라갔거든요. 네. 부장이 야 70 하자. 이러면 이게 배석들은요. 네. 옛날에 사법연수원도고 제일 먼저 가는 게 배석입니다. 배석. 좌배석, 우배석. 좌배석, 우배석. 이게 근데 지금은요. 네. 판사들이 경력이 많아요. 로스쿨에서 바로 판사 못 가요. 이미 변호사를 몇 년 한 사람 중에 뽑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이게 요즘 제가 신진우 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판결문은 배석이 쓴 거예요. 배석은 2026년까지 임기거든요. 맞아요. 따라서 이제 요즘 물어봤더니 부장 동생들이 많잖아. 네. 정말 이게 그 배석들 통제 안 된다. 부장 이거 노릇하기 힘들다. 요즘은요. 전부 이게 자기 주장이 분명합니다. 네. 왜? 이게 70만 원 때려가 비난받으면 그 판사는 그렇죠. 평생 자기한테 따라다니잖아. 그렇죠. 나중에 자기도 꿈이 있는데. 네. 그래서 요즘은 이게 대등하게 FM들 한대. FM들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네. 3명이잖아요. 네. 저쪽에 유무죄를 투표해. 유무죄. 그럼 2대1. 그렇죠. 네. 3대0이나 2대1 되면 그럼 이게 유무죄를 먼저 3명이 합의해요. 합의가 안 되면 그것도 이게 다수결로. 유무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니까 이게 이제 한성진 부장판사가 있고 좌배석 우배석이 있는 거예요. 예. 그죠? 예. 일단 유무죄를 다수결로 하고. 네. 자, 그다음에 유죄가 되면 그다음에 벌금을 적어내는 거, 형량을. 적어내는 뭐 이게 평균합니다. 아무리 한성진이가 지금 우리법 연구회잖아. 한성진 우리법이에요? 국제인권 연구회. 그런데 거기 70만 원 해도 네. 배석 주심하고 2명이 500만 원 적어내면 네. 벌금 300 얼마 되는 거예요. 그런 이게 점에서는 FM들 합니다. 그렇게 정하고 만약에 징역형이 됐다면 고래 정한 다음에 또 법정 구속할 거냐 말 거냐를 또 다수결을 해요. 조국이 재판이 그랬어요. 고등법원은 전부 이게 대등재판부입니다. 대부분. 그러면 이게 대등재판부는 유무죄를 다수결하고 형량을 나누기를 하고 그다음에 법정 구속할지 다수결을 하고 이런 순서가 법에 정해져 있어요. 대법원 규정에. 그러면 이게 저는 3명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령 재판장인 한성진이 우리법 출신이라고 이재명에게 유리한 형량을 뭐 선고하려고 그래도 좌배석 우배석이 딱 단합을 해갖고 그건 아니올시다 하면은 왜 뒤집히는 거네요. 그럼요. 이게 벌금 80만 원 때리면 이게 판사도 부끄럽잖아요. 아니 2개가 엄청난 죄가 거짓말로 나왔는데 이거 80만 원 하면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국민들이 볼 때 완전히 쫄았다 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백현동도 빼박 증거가 있잖아요. 국토부가 성남시가 국토부에 의뢰를 했어요. 문의를 했어요. 문의. 예,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래서 국토부가 거기에 대한 답신 공문을 보냈어요. 귀시에서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해라. 재량대로 알아서 판단해라. 이거 뭐 강요사항 아니다. 의무사항 아니고 법에 따른 의무 아니고 너희들의 재량사항이니까 알아서 해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제도 이게 정인이요. 네. 이재명 측하고 친한 공무원들을 불러가지고 네. 당신들에게 그 담당 공무원 과장한데 뭐 직무유기를 협박 이런 거 있잖아. 네. 이런 거 이게 들은 적 없냐고 막 유도신문 하니까 어제 이재명한테 유리하게 증언했거든요. 어제 처음으로 그 유리한 증언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담당자가 아니야. 아니죠. 근데 이미 담당 공무원은 나와가지고 전혀 협박이 없었다 했거든요. 네. 그렇잖아. 네. 근데 그 사람이 담당 공무원이 없다는데. 네. 근데 어제 논 사람이 담당 공무원한테 들었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저는 이것도 위정하고 위정교사로 또 처벌해야 된다 봐요. 어제 그렇잖아요. 이재명 친한 공무원을 놓고 담당 공무원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하니 유죄가 놓으면요. 이거 위정으로 다시 저는 수사해야 된다 봐요. 아니 그러니까 저 이재명 시장 때 비서실장 했던 사람이 나왔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위정이잖아요. 네. 이런 짓으로 이게 사법 한다니까요. 자기 사람을 불러서 네. 담당이 아닌데 그렇게 무슨 증거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건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1심에서 지금 우리 서정욱 우리 어벤져스 판사님의 그 형량에 따르면 벌금 700~800이에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하고 이제 정치자금법 이 두 개 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이제 다음번 선거에 못 나갑니다. 5년 동안 이제 출마 자격이 없어요. 공무 단임권 박탈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확정 판결이 되면 국회의원 배지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정당법에 따라서 당 대표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당 대표직 내려놔야 되고요. 이제 그다음에 차기 대선 출마 못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대선 때 국가로부터 보조받은 선거 액수 434억 뭐 토해내야 돼요. 이 네 가지 이게 악재가 동시에 사겹으로 삼겹살도 아니고 사겹이네 사겹. 사겹으로 동시에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9월에 1심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2021년 9월에 기소가 됐으니까 만 2년 만에 판결이 나오는 건데 야, 진짜 공직선거법에 선거사법원이 재판 기간에 대한 강행 규정 보면 1심 6개월, 2심 3개월, 마지막 3개월 해갖고 1년 안에 다 끝내도록 돼 있는데 이제 1심만 2년을 끈 거예요. 강규태 이자 때문에. 근데 그렇지만 9월에 1심이 나오면 다음번 대선은 2027년 3월 아닙니까? 예. 남은 시간이 2년하고도 6개월이에요. 그러면 2심, 3심 이거는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헌법 84조 문제 이걸 딱 던졌기 때문에 84조 해석 이전에 그 전에 좀 신속한 재판을 해갖고 매듭을 짓는 게 제일 좋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중요한 게요. 네. 2심하고 3심은 성격이 전혀 틀려요. 네. 2심은요. 속심이랍니다. 속심. 1심을 이어서 네. 연속되는 거예요. 네, 사절심으로. 네. 그다음에 대법원은요. 사후심이랍니다. 대법원에게 별도로 증거도 못 내고 네. 1, 2심이 잘 됐냐 못 됐냐만 사후에 네, 심사하는 사후에. 사후심. 그다음에 항소심은 속심. 네, 속심. 이게 왜 속심이 중요하냐? 안부수도요. 안부수도 이게 항소심에서 공장을 바꿨잖아요. 예, 공소장 변경했죠. 검사가. 예. 그게 돼요. 대법원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1심에 정인 놓았던 사람은 네. 원칙적으로 2심에서 안 받아준다. 1, 2심은 연속되기 때문에 이미 정인했잖아요. 네. 따라서 이제 제가 보기 항소심에서는 정인이 거의 없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2심에 또 증인으로 안 나오죠. 판사가 채택 안 해주죠. 채택 안 해주죠. 그러면 정인 신문 없으면 이게 재판이 뭐 할 게 뭐 있어요? 아, 그러니까 새로운 증인을 뭐 신청하더라도 그렇게 거의 많을 수가 급소수로 없죠. 거의 안 해줄 겁니다. 예, 왜 왜- 1심에 다 신청했으니까. 다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633으로 돼 있잖아요. 예, 633. 절반으로. 네. 그래서 저는 아마 이게 1심에서 워낙 끌었기 때문에 항소심은 의외로 이게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예. FM대로. 예. 내가 항소심의 부장이다. 예. 그럼 이게 법대로 가든가 나는 저는 법대로 갈 거로 봐. 3개월. 아. 그다음에 대법원도요. 예. 중요한 게 8월 1일 날 3명이 바뀌어요. 3명이 바뀌죠. 이번에 김선수라고 네. 김명수보다 더 높은 좌파 정신적 지주. 그 문재인이 노무현 청와대 민정수석 할 때 그 밑에서 법률비서관 했던 사람이죠. 김선수가 나가요. 예, 민변 회장하고 예. 그다음에 노정희도 나가요. 노정희 선관위원장, 예. 속구리 투표의 장본인. 예. 예. 그다음에 그 9명을 어제 출했거든요. 예. 제가 보기 그것도 한 좌파가 2~3명은 있어. 근데 조희대가 3명을 추천해. 윤 대통령이 3명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대법원이 확 바뀌어요. 대법원도 법 지킬 것 같아. 3개월. 따라서 저는 1심이 2년 끌었잖아. 네. 워낙에 비판율이 많으니까 그럼 이게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 항소심하고 대법원은 가능하면 이게 3개월 내에 아마 선고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게요. 그래도 제가 이재명이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 친형 뭐 강제 입원 시킨 적 없다. 그거 보니까 기소가 2018년 11월에 됐습니다. 기소가. 그리고 1심 판결이요. 2019년 5월. 그러니까 6개월 딱 지켰어요, 이때. 그리고 항소심이 9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3개월 조금 오버됐어요. 한 4개월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권순일이 뭐 적극적 거짓말, 소극적 거짓말, 핵의망측한 논리 개발해갖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2020년 7월 16일이에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그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10개월 걸렸어요. 예. 근데 이거랑 비교해봐도 지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1심이 2년 만에 나온다.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 633 중에 6은 뭐 망가져갖고 6개월이 2년이 됐지만 3개월만 제대로 지키면 내년 올 12월에 항소심이 나오고 내년 3월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이재명은 끝. 그렇죠. 그렇죠. 정치생명 끝.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네요. 왜냐하면 이게 그때 그 좀 많이 놓은 거는 전원합의체로 갔잖아요. 부에서 하거든요. 그렇죠. 부에서 하면 이게 그때도 3개월이 끝났을 거예요. 네. 근데 그때 권순일이 때문에 네. 전원합의체로 네, 전원합의. 가니까 이제 기간이 늘어난 거죠. 그렇죠. 그때는 네. 옛날에는 이게 가능하면 633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맞아요. 일주일에 두 번 재판하고 네. 하고요. 따라서 이제 그 이번에 2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2년 아마 이게 선거법 역사상 네. 신기록일 겁니다. 신기록. 왜? 야. 1심이 2년이면 임기 다 마치잖아요. 따라서는 의외로 이 항소심 대법원은 FM대로 놓고 새로운 증거가 없다. 네. 만약에 그 100만 이상만 넣었다. 네. 저는 논다 봅니다. 넣었다. 네. 이러면 이게 그 대법원은 의미가 없어요. 대법원은 형량을 안 정합니다. 안정하죠. 대법원은 법률심이에요. 네, 법률심이니까.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못 깎으면 네, 못 깎으면 끝났다 봐야지. 그건 끝났다고 봐야죠. 왜? 이제 권순일 같은 사람도 없잖아. 이거는 뭐 파기한 소식이니까. 법리를 잘못 적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만 따지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보면 내년 봄이면 이재명이 끝나 있을 수도 있다. 그럼요. 그죠? 지금 이제 그 대법원이 확 바뀌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대법원에서는 이재명 날리는 걸 부담 안 할 거예요. 아마 이제 그 1, 2심은 실제 오늘요. 오늘 지금 이게 개딸들이 다 그 집결에는 모이는데 어디요? 수원에. 수원에. 오. 왜냐하면 이게 신진우 판사 탄핵을 하고 님 난리라는데 오. 지금 이게 글이 계속 올라요. 예. 개딸들이 법원 가가지고 예. 신진우 판사를 탄핵해라. 아니 근데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대북 송금이니까 다른 사건 아니에요. 그 신준우 부장판사를 설령 탄핵을 해갖고 직무정지를 시켜도 이 공직선거법에서 내년 봄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면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판사를 압박하는 거죠. 판사 아빠. 그게 그러니까 신진우가 탄핵하면 네. 다른 판사들도 이게 쫄아가 근무 가지고 형량을 뭐 줄이거나 이럴 거 아니냐 이래가 이게 개딸들이 탄핵하라고 난리인데 근데 이 탄핵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신진우 판사한테 재판을 2년을 받았다 했잖아요. 네. 그때 최윤길 의장, 네. 김만배 씨하고. 근데 이분이요. 재판 진행은 FM대라고 말이 별로 없어요. 정의신문한테 끼어들지도 않아.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고 몇 시간도 가만히 듣고 있어요. 거의 안 끼어들어요. 근데 그렇게 차분하게 FM대로 진행하는데 형량만 센 거죠. 따라서 저는 이게 어떠한 탄핵 사유도 없다. 이게 그렇고 이거 선거법이 이렇고 위증교사가 이제 7월 며칠 날 증인신문 끝난다고요? 7월 8일. 7월 8일. 예. 증인신문 끝나고 이제 서증조사하고 결심하고. 예. 그러면 이것도 9월 한 중하순경에는 예. 1심 판결. 이거는 뭐 보니까요. 이게 제가 그 형량을 보니까 형법 몇 조더라? 뭐 152조인가 그래요. 예. 위증교사죄 형량 같더라고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양형기준표 네. 보니까 기본 형량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네요. 근데 이게 그 실형 때려지는 게 그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제 러프하게 말하면 네. 제가 이제 보기에 한 절반 정도는 벌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절반은. 위증교사죄. 예. 그다음에 절반 정도가 징역형을 놓는데 그중에 그러네요. 집행유예가 한 절반 되고 네. 그다음에 실형 놓는 게 한 1,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 사건의 20%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러프하게 예. 딱 이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1, 20%가 실형이 나오는데 예. 근데 이재명의 위증교사는요. 예. 그 가중강경요소에 보면 가장 질이 안 좋은 상위 0.00001%에 들어가요. 그러게 왜 그러냐? 예. 우리가 위정에서 가장 질이 안 좋은 게요. 네. 첫째는 이제 뭐냐면 재판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 위정에도 재판에 영향 안 주면 네. 가볍죠. 근데 이재명이는 결정적으로 영향을 줬잖아. 김진성 씨 위정이. 그렇죠. 위정이 영향을 주냐 안 주냐. 그렇죠. 이런 게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그 위증 때문에 김진성 씨가 위증을 해줬기 때문에 그 무죄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만약 유죄를 받았으면 경기도지사직 날라가고 대선에 출마도 못하고 그러는 건데.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위정한 대가로 네. 돈을 주거나 네.
대가로 예. 위정한 대가로 주거나 아니면 자기 지휘 감독을 받는 자기가 우월적 지휘잖아. 그렇죠. 그 공청 보면 이재명이가 거의 반 협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개가중되거든요. 김진성 씨가 나중에 뭐 어디 저 백현동 사업에 김인섭 씨하고 했잖아요. 김인섭 저 밑에 좀 심부름꾼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거의 뭐 절대 영향을 주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가중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 게 이런 기준표는 없어도 실무적으로는 예. 중대 범죄 위정하면 좀 무거워요. 예를 들어 살인 사건에 위정한 놈하고 예. 그다음에 절도 사건에 위정한 사람은 다르죠. 살인 사건에 위정해가지고 유죄가 되면요. 네. 사형 무기징역 노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 이재명 사건은 엄청나게 중대한 범죄야. 네. 도지사가 날아가느냐 안 날아가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중대한 범죄에 그다음에 지감독 대가를 주고 네. 그리고 이게 결정적인 재판에 영향을 주잖아. 네. 이걸 봤을 때 아주 지리한 좀 위정교사 즉 김용희도요 2명이 구속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거는 원래대로 하면요 이런 가리면 이재명 네. 법정 구속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서 변호사님, 최근에 이 위증교사 관련해 갖고 실형 선고받은 사례를 좀 찾아봤어요. 작년 9월 21일 광주지법 마약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자가 공범에게 나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네가 번복해주면 매달 0치금을 넣어주겠다. 그러니까 그게 대가를 주는 거예요. 예, 이거 위증교사한 거 징역 5개월. 그리고요, 작년 7월에 창원지법 판결이에요. 강간 혐의로 재판받던 남자놈이 피해 여성에게 4천만 원 줄 테니 우리 합의하에 성관계 한 거라고 네가 좀 뻥 좀 쳐달라. 이렇게 해서 위증교사한 거. 요거 징역 10개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징역 실형을 받는데 이재명은 더 죄질이 안 좋잖아요. 거기다가 이 김용희 알리바이 조작. 네. 그 위정 있잖아요. 이형우가 뭐 시장 상권. 네. 거기에 2명이 이제 구속돼 있다니까요. 따라서 이제 그 정상적으로 재판하면 네. 뭐 이재명 위정교사는 실형이 나오는 게 맞는 맞는 거죠. 실형이. 근데 법상으로는요. 네. 집행유예 이상만 나오면 돼요. 집행유예. 이거는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이상만 나오면 네, 이것도 당간무효요. 엣지 달아나고 네, 네. 아까 똑같이 돼요. 네. 똑같이 피선거권 제한되고 다만 이게 민주당은 뭐 434억은 없잖아. 그 토해내는 건 없어지죠. 나머지는 이게 거의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오히려 위정교사가 상당히 유죄가 돼버리면 이거 이게 벌금으로 하기는 판사도 아무리 김동혜가 잡하지만 네. 이거는 이게 벌금하면요 말이 안 되죠. 유죄면. 그죠. 특히 미국에서는요. 네. 평균 7, 8년입니다. 사법방해 중에 대표적으로 위정이거든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이게 그 하나님을 속인 범죄로 봐요. 선서를 성경에다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7, 8년이에요. 7, 8년. 평균.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10개월, 뭐 6개월 노는데 네. 그래도 이게 그 실형이 꽤 노잖아요. 20%가 실형인데 이재명이가 20% 안에 안 들어가느냐고. 아니 아까 제가 뭐 이렇게 실형 받은 거 예. 이거에 비하면 죄질이 훨씬 안 좋은데 예. 뭐 좀 정상적으로 하면 법정 구속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는 게 우리가 아유 뭐 이제 좀 저거 저 눈 찢어진 사람이 이제 안 보나 보다 하는데 계속 있으니까 사람들 아유 그거 하나 처리 못하고 뭐 하고 있느냐 답답하다 무능하다 뭐 이랬는데 이제 이번 가을이 굉장히 중요한 그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어려운 게 김동연 판사가 예. 곤란한 게 무죄를 하기 곤란한 게 예. 유창훈 판사가 위정교사는 소명된다 버린 거야. 그러니까 작년 9월에 구속영장 기각한 유창훈이조차도 예.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 그랬거든. 예. 소명된다는데 이걸 어떻게 무죄를 합니까? 무죄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유죄할 때 이재명이 살려주는 게 벌금형인데, 야 이재명 정도로 이게 벌금형에도 낯간지럽잖아요. 아마 이게 김동연 판사가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거 무죄는 못 할 거예요. 예. 유창훈이 때문에. 예. 우리 유창훈이가 김동연의 완전 그걸 잡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여기서 좀 마감하고요.